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10월도 이제 또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원래는 한 2달 정도 하고 10월이 살짝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조금 힘을 그렇게 강하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집중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 몇 가지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면, 네, 다우가 뭐 강보합, 네, 나스닥이 0.63% 정도 상승, S&P가 0.40% 상승, 뭐 대부분의 지수가 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양호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 탄탄하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자, 이 판을 한번 보시면, 네, 이 판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미국은 초록색일수록 강하게 상승하는 업종이죠. 종목이고, 일단은 가장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서는 애플의 상승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요. 그죠? 1.23%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여기 엔비디아의 0.78%의 상승이 약간 눈에 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네, 강보합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시면, 네, 여기 넷플릭스죠. NFL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가 11%의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은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거 잠시 후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 쪽은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네, 여기 뭔가 초록색이 뚜렷하게 보이는 쪽이 있죠. 그죠? 네, 뭐죠? 네, 헬스케어인데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 초록색 영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에보트도 있고요. 그죠? 네, 메드트로닉, 네, 이런 기업들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와 같이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그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헬스케어 업종 내에 뭐가 있죠? 인스트루먼트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ISRG는 Intuitive Surgical, 이거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인데 수술용 의료 로봇,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네. 이 종목이 10% 정도 강세를 보인,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뉴스를 처음부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넷플릭스 호실적의 역대 최고가 기록을 했다. 시가총액 449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블룸버그의 이 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자막을 한번 보시면 넷플릭스 3Q라고 돼 있고, 구독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예상치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500만 명이 돌파를 했다. 450만 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입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니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어쨌든 넷플릭스는 이 가입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가입자가 증가를 해야 이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증가하고, 뭐 광고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게 맞물리면서 넷플릭스는 여기에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얼마나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사실은 이 10개 프로그램, 위에는 시리즈물이고요. 네, 위에는 시리즈물, 탑5, 아래쪽은 영화, 탑5, 요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쪽에 있는 것은 중에서 제가 본 거는, 요거 강철 부대 W? 네. 옛날 군대 시절이 한 번씩 생각나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은 그래도 제가 좀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여성 군인분들, 출신 분들이 강철 부대 W라는 제목으로 하고 계신데, 앞에 한 1회에서 한 2회까지 봤나요? 제가 한 1회는 다 본 것 같은데 2회 보다가 그 뒤로는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네. 그 다음에 흑백요리사 1회, 2회 보다가 저도 스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에서도 순위가 올라가면서 넷플릭스에 긍정적인 또 영향을 일부는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지금 그냥 요거는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아래쪽에 영화 쪽은 무도 실무관이라고 있죠. 요거 제가 봤습니다. 요거 봤고, 나머지는 쿵푸팬더 요거 전란이라는 게 이번에 기대작이었는데,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시간 없어서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1등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많은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 들어오면서, 그죠? 넷플릭스에서 이 가입자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12월에 있나요? 12월에 있나요? 우리 오징어 게임 2.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디어 업종 내에서 넷플릭스가 참 OTT 안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토종 OTT들이 여기랑 싸우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나마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이 있는 쪽은 누가 있냐면 CJ ENM이라는 회사 있죠. 네. CJ EN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티빙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CJ ENM이 숫자가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9만 원, 9만 5천 원. 그 다음에 또 영화 뭐죠? 베테랑이었나요? 네. 황정민 배우분이랑, 네. 잠깐만 한번 볼게요. 베테랑 2. 맞죠? 네, 베테랑 2. 누적 관객 수가 결국에는 1000만 명을 돌파를 하지 못했네요. 네. 700만 명 정도 돌파했고, 관객분들 평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6점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작에 비해서, 그죠? 아쉽게 됐는데, 그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KBO의 그 모바일 판권을 또 중계권을 가지고 오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가는 최근에 아쉽게도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티빙이 뭐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있어서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를 035760 한번 볼까요? 035760. 자, 여기에 035760 입력을 하면 035760 입력을 하면, 잠깐만요. 요거 하나 닫고 보여드리면, 돌려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CJ ENM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의 하단부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트리거만 자그만한 거라도 생기면 좀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그게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요 PBR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의 이 밴드는 CJ ENM의 PBR 밴드고, 2016년도 이후에 거의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서 계속 지금 옆으로 왔다 갔다 행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긴 한데, 뭔가 한 방에 트리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엔터가 좀 턴어라운드 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좀 상반기 내내 힘이 빠졌고, 지금도 옆으로 그냥 좀 행보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주에 뭐 하이브가 한번 위로 튀긴 했었습니다. 그죠? 네. 자, 하이브 보시면 이번 주에는 좀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긴 왔죠. 그래서 더 이상 주가가 가격 조정은 보이지 않고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상반기 내년도에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면 이 CJ ENM 안에도 그런 엔터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뭐 최악은 지났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여기 PBR 0.4배 전후에서는 네, 그죠? 네, 주가가 더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얼마나 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경쟁에서 이 티빙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런 게 이제 넷플릭스와 우리나라와 한번 엮여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넷플릭스의 주가와 다르게, 네, 그죠? 예전엔 넷플릭스 움직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번씩 뿡뿡 뛰었는데 지금은 네, 우하향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저 흐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반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다음 주에 일단은 반응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요즘 키맨이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유틸리티 말 그대로 전력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이따가 이제 인사를 드리겠지만 오늘이 이제 제가 그 주간 찐시황의 고별 방송이기 때문에 요 유틸리티 섹터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전기 수요에 대한 열광 속에 유틸리티가 광범위한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월가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섹터들은 뭐냐 하면 XLU 그 뒤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끝에 있는 이 스펠링 보시면 U잖아요. 그럼 유틸리티 ETF구나. 그 다음에 네, XLV라고 되어 있는데 헬스입니다. 이거는 그죠? I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 요 ETF 들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놓은 차트가 야후 파이낸스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걸 노란색이라고 그냥 할까요? 네, 요게 헬스케어입니다. 네, 헬스케어. 올 연초 이후에 주가의 이 업종의 섹터의 ETF의 상승률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헬스케어가 가장 좀 낮은 쪽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인더스트리얼입니다. 이게 누구죠?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네. 그래도 산업재 섹터는 중간 정도는 세 개 중에서는 중간을 하고 있고 가장 위에 있는 보라색이 바로 유틸리티 관련된 업종이다. 지금 30%가 이얼 투 데이트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30% 정도 상승을 했고 산업재는 22% 상승했고 헬스케어는 안 오른 거 아닌데 요거는 12% 상승했다. 그래서 요렇게 상승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유틸리티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24시간 풀 가동을 계속해서 돌려야 된다. 돌리고 그죠?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무슨 하마?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전력이 사용이 될 텐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싸게 그죠? 해야 여기에서 뭔가 좀 수익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시작으로? MS를 시작으로 구글을 지나서 이번에는 아마존까지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 뭔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기업들이 다 누구랑 손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에 계속 원전,
네, 관련된 전력회사, 발전소와 손을 잡고 네, 원자력에서 만드는 전기를 활용하는 것을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유틸리티 업종이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지금 미국의 전력 수요의 예상치 못한 급증은 이거 지금 대부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도 연동이 되죠. 기후 등등 있는데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대와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 전력 수요 증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까지도 주말에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막 지금 앞다투어서 원자력 전력 회사들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좀 노력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는 당분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 그죠?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술은 결국에는 원자력, 그죠? 결국에는 원자력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안 하면 전기요금이 좀 크게 올라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폭등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죠?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요, 모든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공장에서 뭐 돌리려면 전기를 사용해서 돌리잖아요. 그죠?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뭔가 재화에 물건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그죠? 주머니가 막 여유가 있으면 사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는 좀 올랐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뭐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말에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추이를 한번 보면 또 이랬습니다. 자, 상승률로 하면요, 센트러스 에너지, 센트러스 에너지가 급등을 했고요. 오클로 급등을 했다가 30% 이상 상승했다가 1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카메코 꾸준하게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죠. 우라, 티커가 URA를 가지고 있는 우라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우라늄 에너지, 꾸준한 상승. 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ETF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 티커 SMR, 소형 원자력 모듈 SMR이죠. 요것도 전고점 돌파하고 이틀 연속 상승하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높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수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움직임이 지금 이들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센트러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클로 뭐 관련된 카메코 등등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뭐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저는 있다. 지금이라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자, 에너지 업종 쪽으로 들어오면 에너지 업종 쪽에서 들어와 보면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이런 발전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 보시면 퍼스트 솔라입니다. 이건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중에 원자력이 최근에 강한 반면에 나머지 신재생 쪽은 좀 약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요금이 아주 엄청나게 이 AI 데이터 센터 영향으로 해서 폭등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값싼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원자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중간에는 제가 가스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 제일 앞단에 있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속도, 기간 이런 부분도 따지면 태양광이 앞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도 같이 가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원자력 대비해서는 상당히 에너지가 좀 약한 그러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한 축 중에 하나는 그 헤지펀드에서요. 헤지펀드에서 5개월 만에 기술주에 대한 최고 속도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뭔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반도체가 그죠?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려 하다가 지금 약간 꼼틀꼼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반등 줬다가 좀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좀 빠졌다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와 해외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개월 만에 기술주 최고 속도로 매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우리도 조금 닮아갈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 삼성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좀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위해서 장비를 반입을 해야 되잖아요. 장비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ASML 장비 도입을 늦춘다라는 그런 단독 기사도 지금 뭐 월가에서 금요일 밤에 나오고 하다 보면, 삼성이 참 그 수율이 잘 돼야, 올라와야 뭐 누군가 고객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을 낼 것이고, 그죠? 우리 너희들한테 이제는 파운드리 좀 맡기겠다. 근데 그게 지금 좀 안 되는 상황이고, HBM 시장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뭐 시원한 공식적인 발표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삼성의 좀 입지가 약간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ASML 실적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죠? 삼성이 ASML의 장비 도입을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3나노 이상의 좀 뭔가 빅테크들의 고객사 확보하는 것들이 좀 보여줘야 삼성이 좀 시원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우리나라의 일인 거고, 헤지펀드들이 5개월 만에 기술주 최고 속도를 매수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때마침 이런 게 있네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요가 회복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의외로 이 아이폰 16에 대한 반응이 조금 시원찮지 않을까, 그죠? 왜냐하면 AI,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은 이번에는 별로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2025년도는 가야 조금 AI 폰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도 별로 그게 반영을 못하고 있다 보니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강했는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에서 판매량은 약간 괜찮다. 그죠? 수요를 회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이 저렇게 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LG 이노텍. 그죠?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자, 근데 LG 이노텍도 지금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서 지금 6배입니다.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폰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중국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변화가 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자, 090460이 누구냐면 BH입니다. BH 090460. 요거도 한번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090460. 자, BH가 또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났을 때 가장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LG 이노텍,
BH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들 밸류에이션 위치 정도는 한번 봐두시고, 네. 혹시나 그런 반응이 좀 있다면 뭐 낙폭 과대 트레이딩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PER 밴드는 뭐 하단부로 쭉 깔려 있고 거의 5배 정도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 PBR 밴드도 거의 역사적인 밴드 반등 한번 줬다가 그죠, 한 배까지 반등 줬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에서 빠져 있는 그런 위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7,000원까지 다시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 기업은 애플에서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래도 한 번쯤 기술적 반등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두시면 일단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IT 쪽에서 변화가 좀 있을 것인지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밤 그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월가에서 나왔던 몇 가지 주요 뉴스들과 함께 국내 관련된 기업들 흐름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그 부분 한번 다음 주에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AI 반도체의 이 반도체보다는 조금 파생해서 우리가 보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스터디를 좀 해나가시기를 권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우리 키맨 민재기 팀장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죠? 네,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주말에 이렇게 나오셔서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 설명해 주시고 또 주간 전략 세울 수 있도록 주말에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고생하셨는데요. 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방송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롭게 기획을 하고 있고 변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민재기 팀장 주말 찐시황은 오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야기가 돼서요. 주말에 이 하나의 코너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출근한다는 게 와서 촬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키맨님, 우리 구독자들, 우리 가족분들, 그 다음에 우리 815 모니터 모든 스텝을 대표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장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전 방송도 그렇고요. 이 주말 찐시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내부에 뭐라 그럴까요? 815 모니터 연구원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좀 더 우리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찐시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마무리된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잡힌 그 플랜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 주말 찐시황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정말 고생하신 우리 키맨 민재기 팀장을 위한 박수를 치면서 오늘 방송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오늘이 이제 일요일 저녁에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일 아침 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잠깐 이거 준비한 것만 한번 보여만 드리면 제가 직접 울면 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울어도 돼요. 한번 울어줘봐. 이게 좀 좋은 날에 아니야 좋은 날은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 제 심정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 대표님께서 이제 어쨌든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약 한 2, 3년 동안 저는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디에서 또 만나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봅시다. 그러네, 바로 내일 또 보내요. 자, 주말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면서 안녕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